네, 안녕하십니까. 깡승클럽 강제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 좋았죠? 두말 나위 없었는데, 어저께 시장 자체가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힙소, 그러니까 속임수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어저께 그 근거가 이제 환율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쪽에서 나왔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어저께 힙소가 떨어졌었고, 오늘 국내 증시가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제 실적 자체가 오늘 발표됐던 기업들, 뭐 건설이라든지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전부 다 실적이 또 좋게 나오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드디어 매수로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요. 외국인들이 거래소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같이 연결이 됐던 그런 모습이죠. 특히나 이제 분봉상에서 보게 된다면 역회된 쇼트 패턴을 완성시켜 놓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오늘도 1900을 저항대로 인식을 했지만 이제 1900포인트 돌파는 바로 빠르면은 내일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들어섰고, 시장에서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시장에서 해피했던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였던 건설이라든지 조선, 철강, 그리고 순수화학, 그리고 뭐 그 외적인 납부가들, 시총 상위 IT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오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진 모습이었죠. 반면에 그동안 시장에서 좀 강세, 그러니까 해피 성향이 있으면서 한쪽으로 수급이 쏠렸었던 제약바이오라든지 음식료, 그리고 통신, 뭐 이런 쪽이 좀 약세를 띠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시장 자체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게 될 때는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동안 상대적인 강세 띄었던 종목들은 약세를 띌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전에도 특히나 필수적으로 보셔야 될 종목들을 다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종목들은 시세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단기 목표치까지 멀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구간에서 1900이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1900을 이제 돌파를 해서 좀 더 높은 가격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실제 역시도 상당히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1분기, 2분기에 대한 기대치까지도 연결을 시켜서 좀 더 크게 보시는 관점으로 가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래요. 이제 바닥권에서 사실 반등이 나올 때 처음에 반신반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대에서 많이 흔들리게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빠질 만큼 빠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위 뭐 바닥에 쳤다, 그리고 나서 더 떨어지면 뭐 지하실까지 떨어진다, 그리고 나서 더 떨어지면 지옥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시장에서 그 라인대를 지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천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엄청난 기회를 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바닥거서 이제 조금 올라왔죠. 정말 미미하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벌써부터 언제 팔아야지, 언제 종목이 다시 꺾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 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배제를 하시고 가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제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쌍바닥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 부분이 될 겁니다. 자, 하나씩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종합주가 차트인데, 종합주가 차트에서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였냐면, 시장 자체가 어저께는 추세를 한번 이탈했다가 회복하고 지지 테스트 받는 위치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21선이 바로 이제 눈앞에 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21선이 현재 공교롭게도 190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1900포인트를 화요일날 한번 건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건드렸죠. 그럼 내일이나 바로 모레는 21선 돌파 안착까지 보셔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오늘 거래량의 증가가 나왔죠.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의 감소가 나타났기 때문에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는 속임수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연속해서 며칠 동안 나왔다 하면서 역대 최고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물론 규모는 아직까지 작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는 부분은 앞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구간까지도 연결이 되진다면 최소 외국인들의 매수는 앞전에 매도했던 물량의 한 절반 가까이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는 앞전에 2013년을 제가 예를 들어드렸었는데 2013년도처럼 시장에서 굉장히 시장은 강하게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볼 때 현재 구간대에서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중심이 먼저 주도주 역할을 하려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쓰셔야 되는 거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종목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계속해서 하시면서 순환까지도 노리시면 더 좋을 겁니다. 자, 시장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은, 자, 종합주가지수는
쌍바닥이 나올 수 있냐? 이 부분이죠. 쌍바닥이 못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내일 시장에서 21선을 3양 돌파를 해서 추가적으로 윗자리를 21선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종합주가지수는 쌍바닥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 시장에서 대형지수가 쌍바닥에 나올 수 있냐? 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대형지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형지수 같은 경우는 쌍바닥에 나올 수가 있는 구조죠. 왜? 오늘 21선에 이제 붙여놓고 끝나기도 했지만 시장에서 직전의 저점보다 현재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1선 저점을 깨지 않고 이제 올라가는 구조 나오면은 21선을 가기 지금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이 완화가 되게 될 건데 완화가 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가는 그림이 나오면 21선 쌍바닥 패턴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보통 시간은 걸린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최소 보는 것이냐? 직전 고점은 돌파를 하거나 최소 직전 도점까지는 열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시장에서 급락이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21선 쌍바닥이 아직까지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대형주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가 중심이 돼서 움직일 때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가 있죠. 왜 종합주가 지수는 쌍바닥이 못 나오냐? 그거는 간단하죠. 시장에서 12월 말에 배당락이 떨어지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주가가 떨어졌고 햇빛 성향이 중소형 코스닥으로 쏠렸습니다. 그 쏠렸던 부분이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정상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일부 차익실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게 시장이 다 같이 가면 좋겠어요. 솔직한 말로 대형주 갈 때 중소형도 가고 코스닥도 가고 다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시장 자체가 다 같이 못 갑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증시에서의 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국내 증시에 대해서 막 유입을 한다. 그럴 때는 다 같이 갈 수 있겠죠. 근데 현재는 그런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게 될 경우는 그동안 상대적인 수혜를 받던 종목들은 차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대형지수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날 때 그동안 상대적으로 강세됐던 거는 꺾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이치인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같은 대형주지만 실제로 정유라든지 그동안 시장에서 강세 뛰었던 이런 종목들은 하락폭이 크게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튼 시장에서 지금 볼 때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 21선을 저항으로 인식한다 이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21선을 돌파하고 최소 어느 라인대를 갈 거냐 할 때 앞전에 추세 라인대를 최소 건드리거나 또는 돌파했을 경우 지지를 밟고 가는 그런 과정까지도 연결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승 겨우 요거 나온 겁니다. 앞으로 상승은 최소 길게 나온다면은 직전 고점이 영향되기 때문에 요거 상승에서 이만큼의 상승이 남아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정말 싸고 좋은 구간인 건 변함이 없을 겁니다. 다만 이거를 너무 단기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빨리 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조금 여기서 크게 목표를 잡고 주도주라고 말씀드렸던 주도 가는주라고 말씀드렸던 필수 종목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 그 종목들이 저점 대비해서 30% 50%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런 기회가 왔었을 때 그 종목들을 잡으신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 종목들은 눌림을 계속해서 노리는 그런 전략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21선을 돌파할 수 있냐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하나 체크해야 될 종목이 하나 있죠.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시장에서 강세가 연결이 되었는데 뭐 기관에서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었죠. 물론 기관의 매수의 대부분은 프로그램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외국인들은 시장에서 저점을 만들 때 패를 보여준 겁니다. 누적 매도 42,000개를 찍고 나서 추가적으로 매도 못한다는 걸 패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가 지금은 적극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청산하거나 또 새롭게 매수로 진입하는 그런 위치인 거죠. 그래서 베이시스가 현재는 급격하게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겁니다. 그럼 베이시스가 좋다면 앞전에 12월 달에 배당 투자를 위해서 들어왔던 프로그램 자금은 이미 출회가 끝났죠. 올해 1월 달 만기를 전후로 해서 그러면 이제는 베이스가 좋을 때는 프로그램이 다시 들어오는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이 최소 시장에서 베이스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삼성전자가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도 오늘 시장에서 3% 이상의 급등이 나온 그런 모습이었는데 삼성전자가 저점을 만들고 나서 올라갔었죠. 왜 시장에서 제가 앞전에 저점을 깰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삼성전자 자체가 직전 저점을 깨지 않는 그런 구조를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 시장 자체가 깨질 가능성은 낮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21선 올라탔습니다. 올라타면서 117만 원 라인대를 직전에 잠깐 고점 만들었던 라인을 돌파를 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세를 띄게 될 경우는 우선 21선 가격
가격이 가파르게 연결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120만 원에서 세게 움직임이 나올 때는 125만 원 구간까지는 열려주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숨고르기 거치고 다시 강세를 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21선을 오늘 올라탔다는 얘기는 이제 지수 자체가 대형 지수도 21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사실 대형주가 좀 빨리 움직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시장에서 아직까지 영향이 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시장 전체가 여파를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더 받은 건데, 결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는 어느 정도 소진이 된 상태에서 남은 물량이 얼마 더 추가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관이 비어진 만큼 나중에 들어올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사주 소화까지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나중에 자사주 매입을 또 한 번 하게 될 텐데, 그때가 본격적인 모멘텀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오늘 시장에서 급락이 떨어진 종목을 좀 생각을 해볼까요? 급락이 떨어진 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정유입니다. 제가 정유를 말씀드릴 때는 앞전에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유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정제마진과 그 다음에 환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환율 같은 경우가 오늘 시장에서 1,200원은 조금 하이에서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 어저께 환율이 되돌림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되돌림을 막고 환율이 이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정유주 같은 경우는 환율 수혜를 받던 부분이 일정 부분 떨어지게 되겠죠. 거기다가 시장에서 정제마진이라는 것이 이게 거의 정제마진이 10불 정도 올라가야 되면은 그 다음에 오히려 꺾이는 그런 케이스가 자주 나오는데, 지금 정제마진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런 거죠. 시장에서 제가 이제 앞전에 제약 바이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런 얘기 좀 해드리는데,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너무나 좋다라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앞으로 또 호재거래 있다, 너무나 좋을 때 차라리 떠나라는 얘기를 해드리는데, 왜냐면 정유도 이번에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시장에서 환율이라든지 정제마진이 최고치에 올라왔는데, 지금은 난방유 수요가 어느 정도 올라왔고, 그리고 그 외적인 분과에도 맞춰줬기 때문에 정제마진이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한파가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도 이제 날씨가 슬슬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난방유 수요가 축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정제마진 자체도 마찬가지로 조금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4월달, 5월달 드라이빙 시즌이 될 때 다시 한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정유주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잘 버텼던 그런 종목들이었는데, 오히려 시장에서 이제 바닥주들이 돌아가는 구조가 나오고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들은 청산, 차익 실현하고 갈아타는 그런 과정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앞전에 그런 말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예전에 90년대 후반에 제가 주식을 할 때 주가가 빠지는데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은 너무 좋아서 시장에서 나중에 돌아가면 이 종목 정말 날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라고 그랬었죠. 그게 시장에서의 흐름입니다. 왜? 바닥권에 있는 것들은 시장에서 저점 대비해서 모멘텀만 들어오고 밸류 메리트가 생기면은 그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게 되죠. 이번에 건설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오늘 장중에도 뭐 7%, 8% 올라왔는데, 시장에 오늘 뭐 GS건설 같은 경우 10%가 넘는 급등이 나왔죠. 근데 건설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우리가 밸류적인 부분에서 분석했던 부분이 실적은 좋다 이거예요. 더 이상 나쁠 것이 없다. 해외 미착공 공사라든지 우려는 완화가 되어 있다. 충당금 설정 다 됐다. 그런데 주가는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모멘텀이 하나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30%가 훅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현대건설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재밌죠. 작년 한 해 동안 영업이익이 거의 1조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기 순이익을 따진다 하더라도 8천억, 9천억이 나온 그런 실적은 있는데, 현대건설이 바닥권에 있었을 때 시가총액이 3조가 안 됐습니다. 시가총액 3조짜리 회사가 영업이익을 순이익을 8천억, 9천 낸다? 어마무시하게 싼 거죠. 그렇게까지 저평가 받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무리 앞으로 향후 전망이 안 좋다 어쩐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 밸류를 한다면 시가총액 최소 6조에서 8조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그러니까 시장의 입장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모멘텀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거죠. 시장은 원래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SK이노베이션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SK이노베이션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시장은 하락을 보이는 구간에서 SK이노베이션은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고점 라인대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유주가 계속해서 좋았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소폭 꺾이게 되고요. 정제 마진이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익실현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 여기서 지금 약 2개월 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박스권 상단 자리대를 넘지 못하고 내려오게 돼서 이제 중요 라인대를 이탈하게 된다. 할 때 어떻게 됐어요? 매물이 쌓였던 것이 출회가 되겠죠. 그럼 매물 쌓인 게 출회가 되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 11만 5천원에서 12만 원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제 마진이 좋아질 수 있는 드라이빙 시즌이 왔을 때 그때 이 라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으면 그때 공략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KD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여전히 저평가인 건 맞습니다.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모멘텀 있고 앞으로도 괜찮다 할 수 있지만 우선은 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상승폭 마디가 크지 않다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빠질 때 사는 거 아닙니다. 지금 구간에서 빠질 때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되겠지만 추가적으로 이 종목을 현재 구간에서 잡고 간다? 의미가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는 사실 제가 자주 얘기를 안 해드립니다. 왜냐면 현재 제약바이오는 제가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갔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약바이오가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밸류를 갖고 분석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떤 향후 신약이라든지 어떤 성장 모멘텀이 갖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 모멘텀을 대비해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과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잘 언급을 안 해드린 건데 제약바이오가 안 좋다 얘기하면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약바이오를 집중하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욕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욕먹기 싫어서 얘기 잘 안 하는데 제가 강연에 갔을 때도 똑같이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는 과열입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 갖고는 가시되 항상 마지노선, 수익 마지노선, 손절선은 잡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신용도 많고 굉장히 비싼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들의 움직임이 시간이 날 때 제약바이오는 또 꺾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어떤 구조가 되냐? 지수가 올라갈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군과 업종이 갑니다. 반대로 지수가 약세되거나 시거할 때는 이쪽이 반이 나옵니다. 그건 간단하죠. 지수가 앞으로 올라갈 자리가 많냐? 추세를 전해서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냐? 아니면 더 빠질 가능성이 높냐? 행보할 가능성이 높냐? 여기서 무게추를 어디로 두냐의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어차피 2월 초에 또 이슈가 있고 여러 가지 호재거래 있다라고 해서 버티고 계실 겁니다. 그 증권사도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현재 구에서 저는 똑같이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꼭 손절가 수익 마지노선 잡으십시오. 앞전에 대형 호재가 나와서 한 방에 30%가 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한 방에 있는 종목들이라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 내려가도 한 방에 나올 거야. 기대치가 상쇄 됩니다. 문제는 그 한 방을 기다리다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꼭 마지노선만 체크하고 갖고 가실 거는 갖고 가시고 그런 식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미약품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21선과 61선이 지금 맞붙은 자리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미약품은 21선과 61선을 이탈하냐 이탈하지 않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왜? 21선과 61선이 이탈하게 될 경우 특별한 지지라인이 없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한번 시세를 뽑고 나서 여기서 꺾이게 될 경우는 21선 쌍봉형이 됩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이 지금 뭐 2월 달에 무슨 뭐 호재거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기는 하는데 이 라인대, 오늘 저점 찍었던 라인대를 이탈하게 될 경우는 단기적으로 쌓였던 물량이 한번 또 출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마지노선은 꼭 설정을 하신 쪽으로 가시고요. 그리고 돌파가 나오게 된다는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지노선만 꼭 잡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약바이오 빠지면은 상당히 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 내일 우리가 또 단계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 게 뭐냐 어저께는 이제 현대글로비스를 말씀드렸는데 현대글로비스 오늘 아까 시적을 보니까 시적이 예상치 소폭 상회하는 잘 나온 흐름이었죠. 그러니까 자동차 중에서도 오늘 현대모비스가 전에 고점 라인 때까지 올려놓은 종가 차원은 고가를 돌파를 했는데 실적이 잘 나와서 그래요.
그 우리 현대 위아도 굉장히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이 완성차보다 현재 실적이 훨씬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고, 현대 글로비스 시장이 잘 나왔기 때문에 어저께 말씀드렸던 목표가 그런 자리들은 기본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내일 시장, 내일 또는 모레 이번 주 안에 1900짜리는 돌파와 안착이 가능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1900포인트 돌파 안착할 때 우리가 낙폭과에서 체크해야 될 것이 바로 증권입니다. 그럼 증권업종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증권업종 차트를 보게 되면은 증권업종 차트는 너무 심하게 많이 빠졌죠. 작년 상반기 주도주였던 증권이 정말 과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반등이 나올 때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설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순수 화학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은 모멘텀이 확실히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증권은 아직까지 모멘텀이 못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모멘텀 어디서 찾아야 되냐? 1900을 회복했다. 지수가 바닥 완전히 확인했다라는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 외적으로는 실적이 좋냐? 그 부분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가장 실적이 좋았던 거는 작년 2분기였습니다. 어마어마했죠. 왜? 개인들이 시장에서 코스닥 과열이 되면서 신용 잔고가 어마어마하면서 이걸 굉장히 많이 봤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게 주가가 오르면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근데 4분기에는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왔고 4분기 말부터 최근 들어서는 코스닥에서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는 전부 다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겠죠. 왜? 2014년도 4분기까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았던 것이 바로 증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권은 우선 깔고 가는 거죠. 아, 실적 좋네. 밸류적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고 모멘텀은 봐줄 수 있네. 깔아놓은 겁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차트를 보니까 바닥을 만들고 나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뭘 만듭니까? 쌍바닥 패턴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증권주 중에서 강세 뗀 거는 뭐 10%까지 나오는 것도 있고 보통 2에서 3% 나오는데, 지금 현재 과하게 매도되었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단기 반등이 나온다도 업종 지수로 5에서 6% 정도의 상승이 가능한 것이고, 나중에 시장이 정말 돌아간다면 그때는 추세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가격대도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증권을 보시면 되고, 증권은 업종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목별로 뭐 크게 이 종목이 제일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 업종은 단기로 이제 공략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그중에서 삼성증권 하나만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굉장히 낙폭과대죠. 그다음 증권주건 뭐건 다 낙폭과대입니다. 현재 자산 가치가 0.7, 0.6 이 정도 떨어졌으니까 정말 많이 빠져있는 그런 케이스죠.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 증권주 중에서 저점 대비 상승폭이 제일 미미한 종목을 골라놓으니까 이게 바로 삼성증권이 되게 되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 삼성증권과 삼성카드를 뭐 매각한다 뭐 이런 얘기, 소위 말하는 우리가 찌라시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돌았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는 오늘 여파 조금 미쳤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증권업종이 반등이 나올 때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낙폭과대와 그동안 공매도들이 다 많았기 때문에 커버링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겠죠. 그럼 삼성증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앞전에 세경 패턴은 길게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돌파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었는데 시장이 무너지면서 결국 빠진 거죠. 그러면 현재 구간대에서 뭘 만드냐? 바닥을 만들면서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죠. 자, 앞전에 설명해 드렸죠. 지수가 종목이 바닥을 만들 때 두 가지 패턴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박스권, 하나는 V자 반등. 지금 현재 뭘 만들었습니까? 바닥을 만들면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인 거죠. 그 박스권 흐름을 보이는 와중에서 추가적으로 내일 36,500원이라는 할대를 돌파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최소 21선을 넘어가거나 또는 21선을 뭐 저항 받고 한번 내려가거나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위쪽 방향으로 가는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 실적 어느 정도 확인을 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35,500에서 36,000 사이에서 진입을 할 수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38,500에서 41,000원까지 열려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기 요폭만 하더라도 상당히 괜찮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순환을 이제는 노리는 겁니다. 철강, 건설, 화학, 조선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다 튀고 숨고르게 들어갈 때 이제 종목별로 시세 들라는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에 신규 업종 이런 식으로 증권, 그 다음 순환을 노리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바닥을 쳤을 때가 제일 좋은 겁니다. 왜? 바닥 쳤을 때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는 거를 체크해가지고 잡아보면 되는 거고, 그 외적으로는 순환을 돌리면 딱 좋겠죠. 그래서 어저께는 자동차 부품이 좋았던 거고, 공략을 하기에는 오늘은
이제 삼성증권 이런 식으로 증권주를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깡센크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전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